네, 오늘의 이슈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DB 대우증권 손은주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9월이 코앞이다 보니까요, 9월 위기설이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위기설 때문에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사실 시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나오는 악재가 정말 악재 아니겠습니까? 이미 드러난 위기는 악재는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기설이 자꾸 흘러나오는 배경 좀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전 세계 시장의 정보가 공유가 되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이 좀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도 조금 더 커지는 부분이라고 수 있겠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위기설이 수면 위로 부각될 때는 아무래도 불확실성 회피에 따라서 현금화 압력이 좀 나타나겠지만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들이 미리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그 시점에 가서는 시장의 안정을 찾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9월 위기설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면요. 아시다시피 출구 전략 시행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겠고요. 그다음 연준 의장 교체에 따른 정책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출구 전략 관련해가지고 일부 경상수지 적자인 이머징 국가의 통화라든가 주시장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미국의 채무한도 증액 이슈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시리아 전쟁 가능성들, 이런 내용들이 9월 위기설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중에서 당장 9월 중순까지 합의해야 되는 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미국 부채 한도 증액 이슈 아니겠습니까? 당장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공무원 인건비도 그렇고 자칫 국가부도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이 미국 부채 한도 증액과 관련해서 향후 일정이라든가 전망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예, 먼저 채무 한도 증액 관련 일정입니다. 이제 9월 9일 날 미국 의회에서 회기가 시작돼서요. 채무 한도 상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9월 17일과 18일 아시다시피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양적 완화 축소 여부가 결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9월 말 정도에는 2014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합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불확실성으로 조금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을 거 보이는데요. 이것은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정치적인 이슈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1월 달에 임시 방편으로 이게 미국 채무한도 증액 문제가 봉합됐기 때문에요. 전혀 새로운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또 지난해에는 아시다시피 대선이라든가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 같은 정치적 이벤트가 많았기 때문에 좀 정치적 협상이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협상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치적인 협상 과정에서 약간의 진통이 있겠지만은 시장에 그렇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발전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상황이군요. 하나 더 여쭤볼 것이요. 우리 증시가 상당히 변동성이 커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투자자들이 특히 코스닥도 그렇고요. 불안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데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까지 여쭤보고 싶네요. 예,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안감이라든가 재료, 그다음에 수급이 조금 우선하긴 하겠지만요. 큰 흐름에서 주시장 결국 경기와 동조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 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번 가격 조정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구간에서는 이제 가격 메리트가 좀 부각될 수 있는 지지선이 어딜까 이런 작업들이 이런 것들을 찾는 작업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반기 내내 벵가드 물량 압박으로 PER 기준 8배 정도, 이 정도에 불과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무역 수지라든가 외환 보유 같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비교적 견조한 편이고요. 여기다 유럽과 경기 그리고 중국도 경기에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자체가 악재에 대한 내성을 키우는 구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와 관련해가지고 무역 수지라든가 환율 동향 그리고 외국인 매매 추이 지표를 좀 지켜보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지표 중에서 특별하게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외국인들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자동차라든가 조선주 같은 경기 민감주에 대한 매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외국인들은 경기 회복에 좀 베팅하는 모습이지 않은가라고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번 주말에 시리아 전쟁 관련해서 이제 불확실성 해소되기까지는 조금의 상승폭은 좀 제한될 수 있다고 보이지만요. 하방에 대한 압력 또한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본다면은 결국 여전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겠는데요. 컨텐츠라든가 바이오 같은 지적재산권,
무형자산 관련주들 이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이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라든가 3D 컴퓨터 같은 3D 프린팅 같은 그런 신기술 관련주들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 매도로 좀 많이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 실적 시즌이 거의 마감되고 있고요. 이미 가격도 충분히 많이 떨어진 낙폭 과대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대응이라는 것이 결국 추가적인 매수 시점을 언제 잡을까, 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볼까 하는 부분인데, 올 하반기 급락 구간이 지나고 보면 바닥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시점에 어느 정도 가늠이 되겠고요.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군들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DB 대우증권 손은주 차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